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 사회, 그리고 사상과 학문, 문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양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득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여유 있게 15점 정도 더 맞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우리는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실적인 목표에 입각해서 제가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부터 볼까요? 경제 보면요, 그 필수 기출문제 지도를 보시면 지도와 문제 해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잖아요. 이건 일본이고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개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개경을 중심으로 거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송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쪽 방향 여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요 세 줄기가 뭐냐? 은입니다. 은. 실버. 은입니다. 은이 들어와요. 은이 들어오면 우리가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은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겁니다. 왜냐? 문화가 더 선진적인, 물건의 질이 더 좋으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주죠. 우리도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은. 그리고 대표적인 곳, 이 인천 쪽에 이쪽에 벽란도라는 항구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벽란도 기억해 두세요. 통일신라는 이쪽에 울산항, 고려는 벽란도.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의 농업정책과 토입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농업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리고 의창이 있었다. 빈민구제 기간 의창이 있었다. 그리고 전시과 수조권을 지급했다. 뭐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세습 가능한 토지가 있었다. 공음전, 한인전 뭐 이런 거 있었다. 수치체제, 조세, 수확량의 10분의 1 이거 태조 때. 그리고 곡물, 상공별공 뭐 이런 거 있었다. 역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특징입니다. 16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증발한다. 역이라는 게 있었다. 요거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경제활동, 농업 2년 3작의 윤작법이 있었다. 2년 3작의 윤작법. 그리고 고려말 남부 일부 지방의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전, 상업은 시전 이런 거 있었고, 관현선적 있었고, 화폐 있었다. 근데 유통이 좀 미진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소금 전매제, 소금을 나라에서 다 사들여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제무역의 발달.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라비아 상인, 이슬람 상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경제에 넘어가고요. 경제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 신문제도 읽어보시고요. 사회는요, 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여권입니다. 여권. 여성의 권리죠.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여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징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균등산소. 남자나 여자나 같이 분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재산을 분배를 받았다. 그리고 호적을 기록할 때 나이순으로 기록을 해요. 나이순으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윤회봉사라고 하는데
윤회.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근데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지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균분상속 방금 했고요. 네, 음서가 외가 쪽으로도 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제가 새로 결혼하는 겁니다. 새로 결혼하는 거. 다시 가정을 꾸리는 건 여성의 제가가 비교적 수월했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올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고려는 여성 인권이 조선보다 높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도, 매양 활동을 하던 불교신앙 조직이다. 네, 향도가 후기에는 농민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고려의 사상과 학문입니다. 사상과 학문에서는요, 중요한 건 이제 유교와 불교가 되겠죠. 그리고 유행했던 건 풍수지리가 유행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학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유교정치 이념, 세숙로 시무 28조부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보수화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세웠다. 그리고 후기에는 성리학을 수용했다. 흐름을 기억해 두세요.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최충은 저기죠. 네, 최충은 구제학당이라는 걸 세웠다라는 거. 죄송해요. 네, 최충은 구제학당을 세웠다. 네, 그리고 후기에는 성리학이 유행했다. 역사사업 편찬했다. 초기에 왕조실록, 칠대실록, 그리고 중기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정말 유명하죠? 삼국사기. 요거 뒤에 기전체라는 건요. 이 편년체와 대비되는 건데, 편년체는요, 연도 순서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 편년체가 제일 대표적인 거는 조선왕조실록이 있고요. 기전체는 기전, 그래서 사건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기전체입니다. 네, 그리고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후기에는 요거 역사서 이름들 기억해 두시고요. 불교 같은 경우 훈유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간회를 강조했다. 연등회와 팔간회는 두 개 다 불교의 행사입니다. 광종 때는 승과를 실시했다. 왕사 국사라는 이 나라의 스님한테 이제 관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왕의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교를 강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불교 통합운동. 이제 불교 승려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요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삼국에 우리가 그 삼국시대의 뭐 해초라든지 뭐 이런 스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다 같이 놓고 맞는 것을 찾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의천이 있고요. 그리고 진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심이 있겠죠. 해심. 네, 뭐 요새라는 분도 있네요. 요새는 한번 읽어보세요. 의천 같은 경우는요, 딱 이제 천태종이라는 종파의 이제 수장이고요. 진울 같은 경우는 조계종의 이제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의천과 진울 모두 이제 불교계를 통합을 하자. 교종과 선종을 통합을 하자. 교종과 선종 얘기했잖아요. 교종은 경전을 깨달음으로 통해서 교리를 깨달음으로 부처가 된다. 선종은 아니다. 아미타불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닫지 않아도 그 두 개를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천과 진울 모두요. 근데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것이고 교선 통합. 그리고 진울은 선종을 토대로 교종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 이 의천 같은 경우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그렇죠. 네, 교선 통합, 선교 통합 이거 두 개 기억해 두시고요. 의천 같은 경우는 교관 뭐였지? 네, 교관 겸수. 교관
좁은데 겸수라는 게 있었고요. 이런 걸 주장했고요. 그리고 진우는 정해 쌍수 그리고 돈오 점수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진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수선사 결사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선사 결사.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수선사에서 했기 때문에 수선사 결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선사 결사 진울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심 같은 경우는 유교와 불교는 같은 것이다. 유불 일치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이 이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도교는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주장을 했다. 도교 행사인 초제라는 걸 했다. 도교 사원을 건립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도교 사원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도교 사원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불교 도참사상 민간 신앙을 흡수했다. 이 도교는요. 도교는 민간 신앙을 이렇게 잘 흡수를 합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풍수지리설, 도참사상과 결합해서 송악길치설, 그리고 서경길치설. 그러니까 처음에 왕건이 도읍을 정할 때도 송악이 풍수지리설로 좋다 그런 거고, 이제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도 서경이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네, 이런 것이 있었다. 풍수지리설 유행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편찬 시기를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면 조선시대에 이제 역사서들도 많이 나올 거잖아요. 발해고라든지 이런 역사서들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랑 헷갈리지 않게 이제 고려 거는 딱 끊어서 미리 외워두면 나중에 조선 거 외울 때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아놓다 한 번에 외우면 헷갈리니까 지금 고려 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고려의 문화를 보면요. 갑갑하죠. 사진 구별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일단 한 가지 되게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1번 복이네요. 필수기출문제 1번 복인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곳이 있죠. 무량수전은 이제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부처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근데 이 부석사의 무량수전은요. 고려 후기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고려 후기. 그리고 여기는 주심포 양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심포는 공포라는 게 있는데 하여간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 주심포 양식이라는 건 고려의 양식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막 공포라는 게 있고 하여간 이게 처마에 이렇게 달아놓는 하여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네,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 고려 초기에는 대형 석불 그리고 철불이 유행을 합니다.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저기 좀 완병미가 있잖아요. 완병미가 있죠. 완병미, 석굴암이라든지. 근데 고려는 완병미라기보다는 개성이 넘칩니다. 개성.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서 찍을 때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개성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형 철불과 석불이 유행했고, 중기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이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불상이라고 있는데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불상,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자, 순수청자, 상감청자 요 흐름이 있다. 청자, 조선은 백자, 고려는 청자. 그리고 공예 같은 경우 은입사 기술이 발달했다. 나전칠기 공예가 성행했다라는 거 써 있고요. 과학기술로는 일단 목판인쇄가 있죠. 목판인쇄에서 거기
나와 있나요? 네, 목판 인쇄는 안 나와 있네요.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란에 대항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소실되고 나중에 발전해서 그 인쇄술이 더 발전하고 몽골에 정신적으로 대항하는 팔만대장경. 몽골. 이렇게 있습니다.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이게 목판 인쇄물이다. 그리고 금속활자. 금속활자. 이 처음에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금속활자로 간행된 최초의 책이 있는데 지금은 전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직지심체요절 거기 나와있죠? 나와있으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최고로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로 오래된 금속활자 본이다. 직지심체요절 알아두시고요. 네,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령을 수용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뭐 이런 거는 너무 대충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이게 문제를 읽어보면서 풀어야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서 요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익히는 수준으로 넘어가야지 지금 이거를 다 외우겠다. 뭐 주심포 양식이 뭔지 외우겠다. 공포가 뭔지 외우겠다. 뭐 몇 칸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외우겠다. 맛배지붕이 뭔지 외우겠다. 너무 많아요. 맛배지붕 뭐 그런 거 막 우진각 뭐 이런 거 막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제껴둡시다. 제껴둡시다. 제가 지금 쉽게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만 알려준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건축이나 이런 거에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서 문화사 부분은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